우리 공직 생활을 우리 지사님은 32년간 하고 이제 나오신 거죠? 34년 하시고 나오신 건데 오랜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뭔가 그 깨달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직자라는 거는 들 때와 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진숙 씨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좀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본인 정치를 위해서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공직자는 저는 늘 자기 몸보다 큰 옷을 입은 공직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옷이 조금 크면은 몸집을 키워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옷이 원칸 크면 그 정책이나 일이 아니라 개인이 불행해집니다. 아, 제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초대 국무조정실장하다 사표를 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발로요. 그때에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갈 때다라고 생각을 했고 소신껏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소신을 갖추려면 자기 마음의 중심과 강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실력과 자기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연연해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서사를 만들려고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네. 근데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한덕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직생활 오래 했어도 결국에는 지금 재판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이제 우리 뭐 지사님께서 잘 설명 주셨습니다만 항상 선공사라는 말을 늘 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반 동안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이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뭐 사치와 부패, 뭐 기회주의, 욕망 이런 것들로만 다들 점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진숙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역량이나 자질 혹은 국민을 위한 방통위원장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이 자리를 맡아서 자신의 어떤 영달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 대한 출마 이런 걸로만 가득 찼던 공직자가 아니었는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나가기 위한 하나의 연출이라면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저희가 그리고 공직자의 처신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 이제 파견간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약간 항명 움직임 이런 것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내란 특검에 파견간 검사들이 윤석열 재판에 그 출석을 해가지고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이제 그 상복 시위 아, 그랬어요? 뭐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하던데 신인규 변호사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참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제가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시대적 요청이고 과제라서 이미 시작이 된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이 공직자들이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아예 성명을 다 집단 행동으로 하고 또 오늘도 뭐 상복 시위 비슷하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공직 기강의 문제까지 또 섞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참 이게 정리하는 것이 보통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검찰에 대해서 지금 뭐 원대복귀 시키고 뭐 징계하고 뭐 다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또 지금의 이 한시적인 특검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또 모순과 충돌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과제일수록 어렵게 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과제일수록 쉽고 빠르게 풀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함께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시대적 그 과제고 요구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 할아버지가 와도 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신에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돌려 세우는 식의 개혁이 돼서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 검사들의 행태를 저는 규탄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럼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잘 지금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 뭐 속도 조절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뭐 검찰의 수사권을 뭐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더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지금 저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저 그런 저도 입장 갖고 경청의 있습니다. 자세에서는 10분 동의를 하는데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을 정말로 오래 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타 부처에서는 약간 볼 수 없는 풍경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검사들이라는 신분이 사실 특수하지가 않은데 뭔가 다른 공무원과 이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그 원인은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득권이죠. 아주 강력한 물론 뭐 공직사회에
그 부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있었던 기재부도 그 일종의 기득권입니다. 그렇지만 네. 검찰 기득권이 워낙 강고했기 때문에 그 기득권 속에 있으면서 특히 일부 한 주만 되는 정치 검찰들을 포함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 몸부림이 아닌가 싶고 이참에 이 기득권을 확실하게 깨는 것이 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길이다. 지금 어차피 검찰 개혁이나 이 문제는 지금 자업자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국민보호다 이분들에게는 또 우리가 준거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 파견이 끝나고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 안에서 후배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어떠한 취급,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전부 다 검사 선서 하신 분들 아닙니까?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과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서를 한다라는 식으로 선서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공직자가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 특검을 사실상 무력화가 돼 버리게끔 만들기 위해 이런 식의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공직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고 한마디로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는 저는 오만방자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 뭐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유튜브이다 보니까 말도 좀 사실 거칠게 할 수도 앵커답지 않게 있겠습니다만 하고 있죠 지금. 거칠게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사실 공직자의 자격이 없죠. 네. 게다가 여기에 부안해동하시는 그 수사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본인이 검찰 수사관, 검사를 했던 세월이 무엇을 위해 했는지를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그것도 저는 그렇고. 그 우리 박 아나운서 말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할수 없는 할 일인 수 것 없는 같아요, 일이에요. 저도. 지금 공직자가 무슨 벼슬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고 물론 뭐 제가 팩트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에 대해서 오만망작이 짝이 없는 거고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또 이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섹터도 있지만 그 사법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있는 가운데 그 지기현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접대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은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기현 그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한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기현 판사 얘기하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 역사상 저는 가장 최악의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라는 희대의 판결을 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룸살롱 뭐 의혹 같은 경우도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뭐 법원에서는 감찰로 해결하라 했더니 아이 뭐 또 공수처 수사 보고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보도가 나오면서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을 하면서 이 제19 감싸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통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면은 범죄에 소명이 되면 99% 나옵니다. 근데 지금 1%의 또 예외가 여기 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원에다가 지금 이 판사들 지금 영장으로 사실상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맡고 있는 이 내란 재판, 특히나 윤석열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저는 국회가 나서서 이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전 헌법재판소 가서 한번 가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핸드폰도 바꾸고 그리고 무슨 그 룸살롱 간 사진이 나오고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뭐 20번 이상 지금 뭐 접대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시정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전 법원이 그냥 지기현 판사를 껴안고 그냥 불구덩이로 좀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사 개인, 그러니까 지기현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기대해서 자신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이 재판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하다라는 어떤 여론이 있다라고 하면 기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윤리감사관실에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시간을 좀 지연시키면서 외부 심의를 맡긴다고 해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한 결론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공수처는 지기현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영장을 기각시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기대를 해야 되느냐? 결국 국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가 이 타이밍에 무조건 탄핵을 외치는 것이 정답이냐? 저는 결론적으로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좋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석 밥상에 뭐가 올라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한 주 내내 우리가 가장 뜨겁게 다뤘던 주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차량 운행 일지가 없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규현 판사가 휴대폰을 자주 바꿨다라는 거 게다가 공수처의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거 아니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다가 칼을 뽑았는데 아무것도 못 썰고 그냥 이대로 보내버린다? 그럼 추석 연휴에는요 연휴가 길기 때문에 모든 주제가 다 전환돼 버려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 이 논의를 또 한다? 국민들이 피로감이 커져가지고요. 오늘 당장이라도 의원총회 열어서 탄핵을 검토하겠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메시지라도 정치적으로 던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금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사님이 사실은 정부에서 고위 관료도 오래 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 기념식이 있고 오찬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사전적으로 일정 조율을 얼마나 전에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까? 상당히 빨리 하죠. 네. 상당히 빨리 하고 물론 뭐 짧은 기간을 두고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뭐 상당히 오래 전에 음. 그 비서실 또 경호실 또 관련 부처 해가지고 네.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죠. 제가 그 여쭤보는 게 사실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보면 당연히 이제 요인들이 네. 다들 기념식에 참석을 하셨고 이후에 오찬이 이어졌는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념식에는 나왔는데 오찬에는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우리 공직자의 프로토콜이 당연히 대통령실 연락이 사법부에 갔을 거고 그러면 이제 참석 여부 같은 걸 정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가 약간 상식의 견지에서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대통령 행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참석을 하는 것이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이죠. 네. 뭐 저는 그 대법원장께서 참석 안 한지는 몰랐음 처음 듣는 네.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다 협의 또는 그 체크를 하고 또 이 헌법기관장들 다 같이 모이도록 그렇게 하는데 뭐 저는 그 내용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인 경우가 네. 해석이 되신다는 말씀이시고